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4월 29일. 벌써 4월달 다 갔습니다. 예, 4월 29일 밥초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5월 3일이죠. 예, 우리나라 시간 5월 4일이고 5월 3일 FOMC 금리 인상 결과 나오는데 아마 0.25 아마 79% 정도 많게는 80% 넘게 0.25bp 25bp라고 얘기하죠. 0.25 저기 인상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뭐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은행 관련된 좀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쪽에 좀 문제가 좀 생겼죠. 서학개미들이 또 은행주들을 엄청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은행주들을. 근데 또 어제 또 이 그 뉴욕 증시는 저기 뭐 일단 회의 증시부터 한번 그럼 볼게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상승을 했죠. 0.8, 나스닥 0.69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항 구간에 물려 있다. 근데 이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항이기 원래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항에서는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지를 해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마 지금 몇 차례 계속 저항을 지금 두들겨 맞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엔 조만간에 아마 요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밤새 아까 얘기했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뱅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미 연방 예금 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주가가 40% 이상 장중에는 50% 이상 하락을 했었다고 해요. 자, 뭐 일단은 이런 똑같은 전에 그 SVB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행보를 아마 걷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이제 또 금값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이 좀 이렇게 많이 선호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뉴욕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 그러니까 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뭐그 S&P 500 지수에 상장된 260개 가량 되죠. 이쪽의 업체들이 대부분 80%가량 예상치를 웃돌았대요.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종목들은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안 좋게 나왔는데 상승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실적들이 많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그래, 물가지표가 괜찮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물가지표 PCE 이쪽의 가격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군원 PC 지수는 전원 수준을 유지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번 5월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초에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4일이고 저기죠. 5월 3일 날 아마 저기 금리 인상 얘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금리 인상을 아마 하게 될 건데 근데 또 동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결할 확률은 상당히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이게 은행 관련된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올리고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이제 뭐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뭐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예. 자, 일단은 연준이, 예,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기준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인상에 대한 무게를 좀 이렇게 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일단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나 나스닥, 예, 둘 다 보면은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웃기죠. 우리나라가 좀 웃깁니다. 뭐,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번 주에 초에 뭐 이렇게 뭐 삼천이라든지 뭐 서울가스 뭐 이런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뭐 그 종목뿐만 아니라 여기 많이 있죠. 뭐 하림지주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런 종들이 계속 뭐 하한가가 워낙에 심하게 내려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도 뭐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어디하고 뭐 연계가 돼 있다 뭐 이런 SG 증권에 대한 리스크 어찌고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참 어지러운 한 주였어요. 예. 자, 오늘은 일단은 뭐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그 갭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시장에 이제 아침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에코프로가 뭐 상당히 많이 상승을 갭으로 뛰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2차 전지 2주로 이렇게 쭉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또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삼천리라든지 SG 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하한가를 마감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좀 그런 어떤 블랙홀이라고 할까요? 뭐 차원에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매물이 이제 쏟아지면서 좀 이렇게 하락들이 좀 이제 나왔어요. 장중에는 상당히 많이 뭐 1점 몇 프로까지 올라갔고, 자, 근데, 나흘째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흘째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수를 누르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뭐, 이 정도,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에코프로 같은 게 이렇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은 이런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여기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 보유 수량을 표기를 해놨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다 매도했어요. 지금 개인들만 들고 있거든요. 개인들만. 이거는 조금만 물량 쏟아지면 그냥 우르르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스탑로스를 걸고 매매하지 않는 이상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여기에서 40%에서 50% 이상 하락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삼천리 제가 이제 요날 상담을 했는데 이거 낙폭 가대인데 여기에서 하한가에서 사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이게 물론 매출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근데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 왜 이런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음날 하한가이길래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서 혹시 매수했어요? 그랬더니 안 하셨대요. 다행이다. 또 다음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했어도요. 여기까지 내려왔어도 이게 거의 70% 60% 가까이에요. 엄청난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험인데 이렇게 계속 하한가가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하한가가 풀리면 그때 매수를 해서 이거는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기 스윙이나 단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매매 방법이고 이런 것들은 하한가가 이유가 이제 나중에는 이유가 SG 증권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해결이 돼야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리죠. 예, 주가는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면 예,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매출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제자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잠시 쉬어가는 시장이다라고 제가 좀 쉬어가자 다음 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도 이제 우리는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 이제 그 증권이 휴장이죠. 휴장이다 보니까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이제 오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은 나왔어요. 단기 조정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신용뿐만이 아니라 이 빚이 너무 많아 지금 이 빚이 이 빚투에 빚투 현재 너무 커요 지금 이것들이 80조 얘기도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 이제 그게 거의 이제 바닥에 거의 다가온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그 FOMC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날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발표한 당일날 저기를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금리가. 그러면은 주가가 그럼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데 항상 그쵸 어떤 재료가 오픈이 되면 이거는 이미 이제 끝난 재료다. 죽은 재료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다 아는 재료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똑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맞아. 소문에 샀어요. 여기가 어디가 뭐 한대. 그래서 쭉 주가 올라. 근데, 뉴스가 이게 터져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갑자기 뉴스가 아무런 소문도 없이 갑자기 M&A 호재가 여기서 터졌어. 그럼 요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3일선을 이탈한다든지 5일선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그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여러분들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금리가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 그러면 금리를 0.25로 올렸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조정. 근데 이제 저는 아직 2차 전지가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전제하에 코스닥보다 여러분들한테는 코스피 종목을 매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코스닥보단 코스피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연휴가 있죠?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 좀 심리가 많이 좀 복잡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작전주, 줄 하한가 탈출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쏠린 것도 있고, 차관의 시장이 좀 너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챙겼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가 분할 매수라든지 포지션에 좀 이렇게 그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금을 50% 60%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오른 게 별로 없어. 내려온 것 대비 오른 게 없다. 자, 코스닥은 이렇다. 그죠? 코스피는 이거밖에 안 올랐고, 코스닥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복구를 했잖아요. 그죠?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가 훨씬 더 이게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시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올해 들어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느냐,
그거에 뭐 어떻게 뭐 다 물론 세력이 끌어올렸으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력이 끌어올렸으니까. 근데 예, 여기에는 이제 저는 호가창이 바뀌면서 이번에 이제 호가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호가창이 바뀌면서 상당한 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이 에코프로의 그 호가창을 보면은 자, 이거 호가창을 보면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가 아니라도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뭐, 현대 에버다임인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호가가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이 호가가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 호가를 그냥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쵸? 반대로. 예. 여러분들 보시면, 몇 호가를 그냥, 제가 천주만 갖고 있어도 그냥, 와르르 그냥 여기 한 10호가 넘게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호가창이 얇아져서 예전에는 이런 뭐 50원 다니면 이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물량이 많고 400원에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이제 10원 단위가 이제 맞긴 한데 여기에 호가창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얇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얇아졌다는 얘기는 끌어올리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얘기지. 끌어올리기가 수월해졌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밀어버리는 것도 수월해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시면 요즘 차트가 어떤 차트들이 많이 나오냐면 하락이 쉬운 이렇게 보면은 뭐 에코프로는 금액이 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자 1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하락폭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올리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반대로 내려오는 것도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락폭이요. 여기까지가 대략 잡으면 그냥 6% 7%예요. 그러니까 이 큰 대형주도 그러는데 개별주는 오죽하겠냐고요.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이래요. 여러분들 자 올리는 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냥 밀어버려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뭘 느껴야 돼요. 자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아 이제 올리는 갑다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추격 매수 하잖아요. 그러면 다 물려요. 다 물립니다. 이 호가창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스케일퍼들이 이제 좀 아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더군다나 뭐 1%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잘라먹고 그냥 바로 패대기 이런 종목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올라가면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돼요. 제가 왜 요거 볼린저 밴드거든요. 이게 점선으로 해놓은 게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상단을 돌파하면 강하게 들어온다.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밑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100% 물립니다. 100%. 운이 좋으면 여기에서 눌림목 줬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이미 그때는 여러분들 늦어요. 이게 주식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훨씬 매매하기가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얇아졌어요. 여러분들. 그냥 밀어버리는 거. 이거 그냥 밀어버려요. 6천주? 이거 호가창 많아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지금 보시면, 자, 330원이죠? 330원. 이게 10호가에 6천주밖에 없어요. 그냥 10호가, 10호가 그냥 다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6천주만 갖고 있으면.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매를 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제가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마세요, 이제는. 쫓아가는 매매 했다간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종목은 이번 주 공부 종목은 없어요. 네, 일부러 제가 좀 지켜보시라고 제가 공부 종목을 안 드리는 거고요. 예,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저번에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바이오주들이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눌림목을 주고 있죠. 예, 자, 그쵸? 바닥에서 이렇게 이쁘게 셀트리온 차트는 참 좋으네요. 좋고 기관들 외국인 매수 참 좋고요. 개인들은 없죠. 그러면 뭐 올리기 참 편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눌렀어요. 지금 그쵸? 많이 누르긴 했어.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이오주는, 바이오 제약주는 뭐예요? 결국은 매출이 있는 회사는 별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임상시험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임상시험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기 재고 쌓아놓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게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주가 움직이는 타이밍은 금리 인하 이때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바이오주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바이오주는 옥석을 가릴 수 있어요.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좀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이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또 임상이라든지 어떤 결과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참 어버이날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좀 홍보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무릎 연골에 좋은 어몽길 대장 요게 이게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회원가만 딱 회원들한테 99,000원 이렇게 저기 하고 저기 솔직히 배송할 수 있는 날짜가 3일하고 2일하고 3일밖에 없어요. 2일하고 3일. 왜냐면 5일날이 어린이날 휴무죠. 그죠? 배송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3일날 보내면, 4일날 발송을 하게 되면 8일날 도착하겠네요. 8일날. 근데 물량이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택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미리 저기 해가지고 선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60포예요. 60포 60포니까 이게 딱 한 달분이 하루에 2포 드시거든요. 하루에 2포 99,000원이고 뭐 나머지 뭐 상품들은 뭐 보시면 뭐 제가 또 참외 가격도 인하를 또 해드렸고요. 뭐 이렇게 나머지들 보시면 되고 굿데이즈 홍삼 요거는 100포입니다. 커피처럼 이렇게 따서 돼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도 59,000원에 드렸다 이제 가격이 인상돼서 69,000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기본과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밥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